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합격생 노트는 워낙 최상위권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3등급, 4등급 때도 노하우 알고 싶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요청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 일반고에서 3등급 때 성적을 가지고 서울권 종합을 합격한 선배를 모시고요.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운 선배님이십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천고등학교 졸업한 오가낭의 주인공 이재윤입니다. 영천고등학교 인원 적은 학교죠?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여도 3등급대로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는 정말 드물거든요. 생기부가 애매한 2등급 대, 1, 2등급 대 애들도 좀 꼭 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든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다 얘기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학기는 생기부 마무리하고 내신 준비하기도 많이 벅찼을 텐데 거기다가 스스로 입시 정보까지 찾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내신과 입시 정보 모두 챙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 갈 길 제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내신은 어떻게 나왔나요? 1학년 1학기가 3.32, 1학년 2학기가 3.18, 2학년 2학기가 2.89, 2학년 2학기가 3.0, 3학년 1학기가 3.67이 나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주 소인수 학교가 아니라면 무관하게 그냥 그 등급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수강 인원을 고려해요. 근데 우리 재윤 학생이 다닌 영천고등학교는 한 학년의 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아요. 보통 학년에 200명에서 250명 이상 정도 되는 인원을 갖고 있는 학교하고 같은 등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시청자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엔간한 노력으로는 등급을 올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네, 어떤 노력을 좀 하셨을까요? 마냥 그냥 모든 성적을 올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이제 제 능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다는 걸 알게 돼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 학생이 이 학과에 맞는 과목을 좀 더 높은 등급을 맞으면 좋게 봐준다라는 걸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전자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리랑 그리고 과학 과목 그리고 이제 수학과 같은 과목들을 좀 더 내 성적에 비해서 더 높게 맞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 엄청난 거야. 그냥 인서울을 학종으로 합격했다가 아니라 인서울에 전자공을 합격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3.14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다소 부족한 내신을 극복한 생기부의 질적 상태부터 일단은 친구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좀 이제 재윤 학생이 생각하기에 내 생기부가 이런 것에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세분화된 과목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활동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약간 전문 교과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물리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도 엄청나게 좋은 과목인데 그거에 세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부분. 그러면 혹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던 과목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세특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해줄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이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처음으로 이제 파이썬을 접해보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포항에 침수 피해가 엄청 심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 차수막 시스템을 한번 제작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좀 뜻깊고 좀 좋은 활동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모델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들을 어떻게 모았고 스스로 어떤 것들을 변경해서 이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죠. 2등급 초중반이어도 과기대 전자나 숭실대 전자는 생기부 애매하면 불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좀 볼 필요성이 있는 생기부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런 거 서술을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인 건지 과정 중심의 서술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친구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무리 심화적인 활동을 해도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게 맞나? 얘가 진짜 전자과를 오고 싶어서 하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매우 중요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2학년 때 저희 학교가 그래도 과학중점고등학교다 보니까 어린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것만 적혀 있으면은 앞서 말했던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활동이 그 내전도를 읽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독서대가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생명과학에서 내전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거를 통해 내가 이걸 직접 만들어 보았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은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얘가 진짜 이거를 흥미가 있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걸 그쪽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한 거예요. 생명과학 1에서 먼저, 그쵸? 뇌파는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뇌파는 대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시냅스 후 전이의 총합의 크기가 크고 다발적으로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 두피까지 전이가 전달되어 측정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2학년 진로활동 때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뇌파 신호를 측정하여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BCI 기반 자동 독서대 시스템을 제작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생원에서의 교과의 개념을 먼저 잡아놓고 이것을 진로활동 때 직접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을 해본 거, 이것도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그 주제 자체가 뭐가 되냐면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자동 독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공동체성까지 지금 묶어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교과의 개념, 주제의 적극성, 그 다음에 유기적 연계성, 그 다음에 공동체성, 모두 다 잡은 매우 좋은 사례였다. 자, 하나만 더. 나의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라고 보는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아무리 저희가 일반고 수준에서 심화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학고나 좀 더 좋은 과학중점 학교들에서 애들에게 비해서 못 미친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일반고 1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가 문과도 있다 보니까 융합적인 활동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칭찬밖에 할 게 없는데 너무 잘 돼 있는 세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궁금한 게 생기부 서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끔 보고서를 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어떻게?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냈어도 그 적는 사람이 봤을 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저 이거 이런 부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보고서에 아예 그냥 표시를 해놓은 그런,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은 최대한 자세하게끔 서술하고 나열식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하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생기부에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되니까 보고서를 쓰는 것만큼 어떤 내용을 강조할 것인지, 이 보고서에서 어떤 거를 어필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한테 각인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일단 빨리 수시를 어떻게 썼는지부터 조금, 6장 혹시 어떻게 썼어요? 저는 상향 4장 그리고 안정 2장을 썼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강원대 전자융합공학과 강훈찬빛 인재 전형 면접형으로 하나 냈고, 두 번째가 이제 경북대 전자공학과 지역인재 전형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냈고요. 세 번째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냈고, 네 번째 마지막 상향이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것도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냈습니다. 두 가지 안정은 이제 충북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냈고, 마지막 장이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잡은 기준이 있었을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5장이 다 떨어진다 해도 난 한국해양대를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상향을 적어서 6개를 마쳤습니다. 합벌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합을 하게 됐고, 숭실대도 최초합을 하게 됐고, 과기대 같은 경우는 예비 16번을 받았습니다. 경북대가 예비 20번으로 최종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충북대학교도 최초 합격을 하게 되었고, 한국해양대도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은 어디를 했습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학종을 준비를 하려고 해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더라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가 너무 막막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혹시 도움을 줬던, 개인적으로 좀 추천할 만한 사이트 혹시 있을까요? 각 학교, 대학마다 전자공학과가 있단 말이죠. 그 학과의 그 졸업 작품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
그거 좋아. 맞아, 네, 맞아.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영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립중앙과학관 전람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초중고별로 여러 가지 친구들이 한 활동이 거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보고 저도 약간 세특 주제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참고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보는 사이트들을 정해놓고 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소재의 깊이라던가 다양한 소재를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상향 학교들이 대부분 면접 전형이 있었어요. 4개. 나의 부족한 내신을 조금 더 면접으로 극복하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면접을 이렇게 준비했다.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생기부 내용을 모두 파악하자. 그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지 제가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저의 장점을 찾아보자. 면접이 어쨌든 평가이긴 하지만 대화로 진행되고 그 면접에서 제가 그 보여주지 못한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점수를 좀 낮게 받을 수 있거나 좀 아쉽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기부에서 5가지 정도 활동을 그 머릿속에 인식해두고 면접에서 꼭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 5가지 활동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 두 번째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모의 면접을 좀 많이 해보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봤던 면접이 이제 강원대학교 맞아요. 면접이었는데 수능 전이었는데 그때 받은 면접 질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투 과목을 많이 수강했던데 그 투 과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과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생명과학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전자공학과 온다는 애가 왜 생명과학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 화학도 물론 좋아합니다. 하지만 생명과학과 같이 전자공학을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알아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난 그런 활동을 해봤다까지 이렇게 말을 그래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내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 독서대 만들었다를 한 번에 쫙 설명하는 거지. 네. 아, 좋은데?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물어보더라도 나의 강점을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요것도 되게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 일단 제가 이재훈 학생의 생기부를 본 것으로 볼 때는 일단 3.14로 내신이 낮지만 일단 학교의 인원수가 매우 적은 것. 이 3.14보다는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 어느 학교하고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을 수준의 적극적인, 그쵸,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보여줬어요. 이 부분 매우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기부에 대한 장점은 이미 아까 재윤 학생이 얘기한 것. 그래서 생기부 대비 조금 아쉽게 썼다, 오히려. 이게 저의 총평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3등급 때의 후배들이 좀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3등급이라는 등급이 결코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을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주변에서 혼자 이런 걸 준비하고 혼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했듯이 저보다 더 똑똑한 후배님들이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학과 갔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했던 이 말들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2, 3, 4등급 때 그리고 특히 생기부가 애매한 1등급 때 친구들도 얻어갈 수 있는 노하우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 선배의 노하우를 뽑아갈 만큼 뽑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마다 선배의 노하우 그냥 얻어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